저 병원에 가기 싫다고요. 제 개인 사정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지금 당신은 병원에 가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요. 아니, 독일보다 의료기술도 안 좋고 후진국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거기다 외국인이라서 저는 치료비도 비쌀 텐데 돈도 없다고요. 잔말 말고 일단 제가 하자는 대로 해봐요. 병원은 가까울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프거나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건강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아무리 가까이 병원이 있어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독일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에 한국을 찾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남편의 결정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아프로니쉬 로페즈라고 합니다. 어린 딸아이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현재는 한국 이민을 준비 중인데요. 바로 병원 때문이랍니다. 저는 한국에 가게 된 뒤에야 병원이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인지 알게 되었어요. 몇 달 전에 만성 위장염로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독일 의료 시스템의 진절머리를 느꼈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또 불규칙한 식사를 자주 했어요. 만성 위장염에 걸리기 딱 좋은 조건이었죠. 식사만 하면 상복부에 통증이 느껴지고 속이 쓰리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어요. 당시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 증상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뭘 먹기만 하면 속이 울렁거렸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프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점점 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 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 건강에 대해 걱정했고 저 역시 불안해졌습니다. 걱정이 많은 편이거든요.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할까 고민이 깊었죠. 아직 딸아이가 많이 어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식욕도 없어졌고 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곁에서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는 편이 좋을 듯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독일에서 병원에 가는 게 흔하진 않습니다. 보험료가 비쌀 뿐더러 굉장히 오랜 대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먹는 편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속이 아프니까 하루 종일 뭘 먹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을 못 먹으니까 기운이 안 나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요. 결국 저는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예약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대다수 개인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선 예약이 필수거든요. 기본 몇 주는 기다려야 하고요. 그들이 대단한 명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독일인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아픈 건지 의사들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느린 건지 말입니다. 살면서 독일 의료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개인 병원의 경우 열에 9은 전화를 건 날로부터 적어도 일주는 흘러야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을 때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가더라고요. 콧물이 나온다면서 잠깐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회사 쉬는 시간에 병원에 갔다 오는 개념이 저한텐 너무 충격적이었죠. 거두절미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2달 후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상했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뒤늦게여서 많이 고민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진료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예약을 하려고 해도 당장 만날 수 없다는 상황에 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적절한 소화가 되지 않아 몸이 매우 힘들었고 소화불량으로 인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불편했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약을 먹으며 버텨내고 병원에서 지정한 예약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약 날짜에 가서도 전문의가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어요. 얼토당토 아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랍니다. 결국 임시방편으로 응급실에 가기로 했어요. 물론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전문적인 검사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죠.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3달 후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가자마자 한 스태프가 고개를 내밀면서 제게 다짜고짜 보험 카드를 요구하더군요. 독일에서는 제가 아무리 메이저 회사에서 만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제가 방문한 병원 의사가 그 보험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예약을 할 때 미리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하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여러 장의 서류에 보험 및 각종 신상 정보를 따로 적어내야 합니다. 아주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이런 절차까지 밟아야 하니깐요. 마침내 만난 의사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중년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불친절함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공격적인 억양으로 저를 맞이했고 억양도 억양이거니와 의사가 쓰는 의학 용어들로 물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생각보다 제 증상을 간결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얼버무렸고 그 의사는 상황 파악을 한 듯 큰 숨을 쉬더니 갑자기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검진을 모두 마쳤을 땐 정말이지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더욱 화가 났던 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또 피곤한 과정 끝에 나온 결과는 겨우 기본적인 검사와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 몇 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저와 남편을 무척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실 남편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독일의 이런 의료체계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독일 의료 시스템이 치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일지는 몰라도 그 외 모든 면들, 예를 들어 환자와의 소통이나 병원 구조가 전체적으로 난해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독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속에 깊숙이 있는 전문가들조차 다 알지 못하고 시스템의 오직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환자들도 개인의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조건과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제각각이므로 누군가로부터 확실한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이 상황에 분노한 남편은 당장 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의 늦은 처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저를 보며 참을 수 없다면서요. 저는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다른 병원을 알아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곧장 서울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개인 병원들은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도 바로 접수를 하고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었죠.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독일에서 한 게 너무 허무하게만 느껴지더군요. 또 인상 깊었던 건 서울 대다수 개인 병원들은 시설이 정말 좋았다는 점이에요. 의료시설은 물론 병원 인테리어까지 전부요. 제가 독일에서 찾았던 병원들은 암울한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입구부터 정말 1980년대 같거든요. 오래된 인테리어와 우중충한 벽지 심지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도 있었어요. 방문하면 정말이지 어떻게 이런 시설로 베를린 노른자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추후에 다른 병원들도 방문해보고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독일의 많은 개인 병원이 구식 시스템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정보법과 관련한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의료계 자체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보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환경에서 의료비까지 부담되니 총체적 난국이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이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이런 구식 체계를 고치고 발전해 나가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독일의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방문해보니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왜 맨날 독일의 병원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지도 이해가 갔죠. 그래서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원이 가능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독일에 와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너무 기뻤어요.
탈의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주사를 맞는 과정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신기했죠. 여기서도 독일이 참 불친절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찌됐든 남편 덕분에 한국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생각보다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 덕분에 저는 낯선 환경이었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료를 받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확실히 이전보다 몸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시댁의 보살핌 덕분에 몸 관리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돌보아주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죠. 저는 며칠 되진 않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한국인이니까 서로 결혼식을 2번 올렸는데 독일에서 1번 하고 한국에서 1번 했거든요. 한국은 그때 딱 1번밖에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르고 한국에 다시 왔는데 그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비단 의료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요. 물론 의료보험은 정말 혹하긴 하죠. 남편에게도 이 말을 꺼내보았는데 오히려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함도 많겠지만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제2막을 기대하니 설레는 마음도 크군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국에서의 삶이 딸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 때문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게 된 독일 여성 아프로니쉬 로페즈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와 뛰어난 기술은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의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한국으로의 이민이 딸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국인인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이지만 메간 씨가 한국 생활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노량진에 있는 수영장 대기실. 휴식을 취하는 외국인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수영장 한가운데에서 마구 물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는 외국인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자 외국인들은 구해주기 위해 달려가려는데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서 구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하는 표정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데요. 그 후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애미에 사는 고등학생 미카니엘 맥쿼이언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수영팀에서는 많은 대회를 입상하면서 자주 승리를 거두어 드렸으나 언제나 팀워크 측면에서 부족함을 하염없이 느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 없어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공들였지만 그저 답답함만 계속 생기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영 실력이 매우 특출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우수한 한국과 실력을 겨루다 보면 저희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진 스타일과 기술이 다르다 보니 맞부딪히는 사이에 저희가 안고 있는 트러블도 깨질 것 같았던 것이었죠. 저희는 언제나처럼 똑같이 연습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인 것도 같았어요. 획기적인 시도와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는데 때마침 한국에서 국제 수영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한국이 가진 수영 관련된 기술과 문화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팀에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에 대해 더욱 존중하게 되고 협력하는 방식을 터득하자고 말했죠. 팀원들은 선진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고 제가 들고 온 캠프에 대한 설명문을 계속 쳐다보더군요. 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은 저희들처럼 고등학생이었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도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력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인들과의 경쟁은 매우 기대되는 것이었지만
그 와중에 한국과의 경쟁이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부정적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래전부터 발달된 게 거의 없는 후진국이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동료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점점 진지해지는 동료의 말에 저는 순식간에 정색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실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수한 문물을 오래도록 발전시켜왔기에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아무것도 한국에서 배워올 수 없기 때문이었죠.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동료는 금방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저희는 얼마 안 가 비행기를 예약하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는데요. 부모님은 모두 선진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면 하염없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고 저희들은 순탄하게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공항에서는 벌써부터 저희 마이애미가 가진 콧대를 무너뜨리는 웅장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의 마감재부터가 매우 값비싼 최고급이 분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마이애미 사람으로서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기분이 팽배했지만 그래도 배울 것이 많은 한국에 왔으니 질투와 시기심을 잠깐 짓눌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검색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는데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그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답니다. 너무나도 빠른 검색 속도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이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공항의 한가운데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대체 무슨 기적인지 알 수 없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까무러치듯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어느덧 저희를 마중 나온 한국인 수영 코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수영 코치님께서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저희들이 편안하게 도착했는지 먼저 물어봐 주었고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한국말을 할 줄 몰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지레 짐작했지만 한국인 코치님께서는 너무나도 뛰어난 영어 실력과 함께 천천히 저희가 모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라는 배려심 깊은 코치님의 말에 저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마이애미의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떠올리며 정말 인심이 풍부한 나라에 들어와 우리는 운이 참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목적지가 있는 서울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에 올랐는데요. 그만 자빠질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 정시에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이애미에서는 뜬금없이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노숙자 때문에 무조건 5분에서 10분 내지 지연되어야 정상이고 안심이 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로 딱딱 맞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휴대폰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대보며 정말 정시에 출발한 게 분명하다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지하철 속에서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마이애미에서는 지하철이란 보통 더러운 곳이고 관리되는 게 이상한 곳인데 저희들의 편견을 와르르 깨뜨려준 한국의 지하철을 마주하니 도통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많고 많은 유럽 국가 말고 한국에 들어온 것을 정말로 다행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게 된 지하철 내부에는 승객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거주하면서 원 없이 전기를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매료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이애미에서는 전기 도둑놈이 너무나 많아서 콘센트를 함부로 삐져나오게 하지 않는 지하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도무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저마다 평온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이애미 사람인 걸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단언했던 동료 역시 표정을 간신히 무표정으로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었기에 저희는 한국이 훌륭한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에서 내렸고 머지않아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모여 연습하고 있는 수영장에 방문했는데요. 수영장 안의 시설은 새로운 사람도 말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저희는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마이애미에서는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용객을 맞이하고 있는 수영장밖에 없기에
들어가는 데만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이 넘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떡하니 방문객을 맞이해 주고 있으니 저희의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직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친절하게 웃으며 맞이해주는 한국인 직원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사소하게 절약하고 있으니 한국의 수영 실력이 이토록 위상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장 내부에는 오리발은 물론이고 수영, 장비가 원활하게 대여될 수 있도록 최신식 대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저희는 또다시 수영 장비를 대여해주지 않는 파렴치한 마이애미의 수영장을 떠올리면서 비교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수영장은 분명히 전문적인 장비 없는 일반인마저도 대여를 통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성이 원활하다 보니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수영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국에 깔려 있다 보니 한국의 수영 실력이 월등히 높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졌는데요. 내부에 들어와 이미 연습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마주한 순간에 저희는 그들이 가진 너무나도 유연하고 매끄러운 동작에 눈알이 빠질 뻔했답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다져진 동작이 분명했던 것이었죠. 저희들은 거의 취미생활쯤으로 수영을 여기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모두 진심으로 수영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연습 경기를 했을 때 저희는 더 이상 한국인들 옆에 서서 비교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패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제대회에 참가했으면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를 놀라게 했던 요소가 또 등장했는데 바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수영장의 가격대였습니다. 저희 마이애미 수영장은 수질도 더러우면서 너무 비싼 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대부분 수영장에 들어오려다가도 꺼려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수질도 양호한데도 가격까지 터무니없이 저렴했기에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유지하는 마이애미의 수영장이 차츰 싫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수영장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어쩌면 한국에 대한 각박한 인심을 최초로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다급히 구해주기 위해 발돋움을 하려는 때였습니다. 옆에 있는 한국인이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왜 구해주지 않냐고 물었고 한국 고등학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뱉었는데요. 한국의 수영장에서는 종종 저런 식으로 위기 상황을 철저하게 구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저 멀리 구급대원이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고 얼마 안 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말대로 지금은 훈련 중이 분명했고 저희는 너무나 놀라운 마음에 마이애미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수영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 죽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아서 훈련 따위 하는 게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각자 도생이 평범한 진리였던 것이었죠. 저희는 손님을 배려해주는 한국 수영장의 따뜻한 마음에 차가운 수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 들어온 기분을 느껴야 했답니다. 그렇게 수영장에서 나오는 순간에 저희는 또다시 탈의실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탈수 시스템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보통 수영장에서 훈련하고 나오면 옷이 축축하여 가방에 넣으면서 곰팡이를 염려하기 마련인데 한국의 수영장에는 탈수 시스템이 24시간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희로서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지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죠. 게다가 수영장의 화장실에는 방향제는 물론이고 슬리퍼까지 구비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각박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고착화시킬 수 있었고 마이애미를 떠올리며 어째서 우리는 그따위 수영장만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수영복을 대여하면서 도수가 있는 스포츠 안경을 빌릴 수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는데요. 마이애미에서는 대여조차 하지 않게 해주는데 한국의 수영장에는 도수까지 갖춘 최신식 대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운동과 안경에 진심인 나라인지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는 지하철 속에서도 안경을 낀 한국인을 대단히 많이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희는 우연찮게 맛본 한식을 통해 그야말로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소스와 찰떡궁합인 나물이 합쳐진 비빔밥은 저희가 처음 접하는 맛인데도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젊은 웃음을 떠올리게 하는 풍족한 맛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식당 아주머니께 정말로 맛있다고 얘기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는 인심 좋게 서비스를 주시면서 더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며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고 남김없이 먹는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나 감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길거리에서 사 먹는 군것질은 너무나도 행복했는데요. 한국의 고등학생 친구들도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었답니다. 저희는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에게 한국의 수많은 놀라운 경관을 공유해 주었는데 친구들은 제각기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답장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틈틈이 방문하게 된 한국의 공원은 그 어느 나라의 공원보다도 더욱 개방적이고 깨끗했는데요. 아쉽게도 마이애미에서는 범죄가 들끓다 보니 범죄의 아지트로 공원이 이용되어 공원 대부분이 요새 없어지는 추세인데 한국은 완전히 개방된 공원을 저마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훌륭한 시간을 보낸 뒤에 숙박을 취하기 위해 예약한 호텔에서 진짜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약한 곳이 너무나도 조그맣고 낙후된 목조식 건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을 부르려는 순간에 건물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분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들어오라는 말에 천천히 들어가 보니 화려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카운터가 있는 호텔이 분명했습니다. 벽에 있는 마감재는 모두 고급스러운 초특급이었고 한국인 여성분은 바로 이곳이 한국의 전통 호텔이라고 얘기하며 다른 호텔에 비하면 편리성이 좀 부족하겠지만 장기간 머물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며 내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허름해 보였던 바깥과 달리 너무나도 최신식의 시스템을 자랑하는 내부의 품격을 보면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나무의 향기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들어간 방 안에서 저희는 눈이 휘둥그레져야 했는데요. 바로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덕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닥에 누워 살랑살랑 움직이는 커튼을 감상하면서 저희의 뼈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한국의 온돌은 어째서 마이애미에 없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은 마이애미에 있는 히터보다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분명했죠. 한국이라는 이 나라는 선진국이 분명했고 저희는 긴장이 풀어지면서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샴푸와 린스는 물론이고 비누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호텔 덕분에 저희는 마음이 녹아내릴 뻔했답니다. 왜냐하면 마이애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풍족하게 샴푸를 비치해 놓으면 돈 없는 노숙자들이 전부 다 들고 나가서 판매하곤 했기 때문에 거의 제공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훌륭한 시민의식 덕분에 편안한 여행을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어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행복한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용하게 된 고속버스 안에서도 또다시 놀라운 한국의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안에는 콘센트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지 휴대폰이 방전될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괜히 전기요금을 청구받을 것 같아 너무나도 꺼려졌던 것이었지만 곧이어 한국에서는 그런 사기적인 행각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를 접하게 되면서 사용해보니 실제로 아무도 저희에게 돈을 청구하려고 다가오지 않았고 놀랍게도 와이파이까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희는 너무나 편안한 시간을 버스에서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호화스러운 인프라를 처음에 누리게 되었을 때는 각종 의심과 불안한 감정이 솟구치곤 했는데 점점 저희도 적응을 해가서인지 이제는 꽤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고마운 배려 덕분에 팀워크도 다지고 수영 실력도 키울 수 있었고 결국에 한국 학생들의 발톱의 때 정도만큼 따라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영장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탈수 시스템은 어째서 여전히 마이애미에 없는지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하루빨리 한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등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기는 하다고 얘기하며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고 있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니, 한국은 원래 이런 나라인가요? 신사동 가로수 길을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돌아다니던 끝에 노곤한 몸을 휴식시키기 위해 들어온 호텔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 2명이 목청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밖으로 뛰쳐나오는 외국인에게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게 편해진다고 얘기하며 실실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외국인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라인 심리 상담가로 일을 하는 엘레강스 사브리나입니다. 저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재택근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매번 지내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을 수 있었고 얼른 퇴원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지루한 병원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참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위장 쪽에 암이 생겨 시한부 선고를 받은 병원의 친구가 죽기 전에 선진국 한 번은 다녀와 봐야겠다는 생각을 저에게 공유하면서 머지않아 제가 퇴원하자마자 한국에 가자고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항암 치료를 선택하지 않고 진통제를 먹는다고 했기에 움직이는 모습은 정상인처럼 아무런 제한이 안 보였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은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암울한 조짐이 보이는 질병보다는 행복한 마음을 유발하는 한국으로의 여행 얘기를 계속 나누게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자세하게는 몰랐지만 제 친구의 마지막 소원과 같은 제안 때문에 차차 검색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한국을 알아보면서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특히 검색을 통해 알아보게 된 한식의 생김새는 정말로 제 침샘을 시도 때도 없이 자극시키더군요. 물론 제 친구와 저희 주변에 아시아인 친구는 한 명도 없었지만 낯선 나라로 향하는 한국으로의 여행이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었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하는 일은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도 밥벌이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은 분명했고 처음에 친구가 해외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중국만 아니라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중국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중국인들은 대부분 손버릇이 안 좋고 시끄러웠기에 저는 수많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고막만 혹사시키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혼란을 틈타 성추행을 하는 더러운 중국인 몇몇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서의 삶이 윤택하다는 것도 아닌데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성적인 희롱을 위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나 다가오는 위협을 피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신사의 나라로 전 세계에 소문난 한국으로의 여행이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친구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처럼 엄청나게 활기찬 표정과 함께 건강한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눈이 휘둥그레진 것을 계속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저는 중국으로 갔었을 때의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국의 대단한 풍경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웬 중국인 아저씨가 번역 어플을 내밀면서 중국에 왔으면 자국어를 사용하기 위해 이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어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대신에 중국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중국인의 짓궂은 농담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중국인의 눈빛을 본 뒤로는 절대로 농담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꽁지 빠지게 달아나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인천공항이 중국에서와 달리 유달리 새롭고 규모도 거대하게 느껴지고 있었고 제 눈에 가장 인상 깊게 보였던 것은 바로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친구는 그처럼 규모가 큰 고속버스 터미널은 네덜란드에서도 중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며 상당히 놀라워했고 게다가 버스를 탑승하기 전에 찍을 수 있는 QR 코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자동식이었기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며 실로 놀라운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 저는 생전 처음 보는 QR코드 시스템을 자꾸만 쳐다보며 어떻게 하는 건지 황망이 주저했지만 제 친구는 이것도 모르냐면서 자신은 병원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며 모든 것을 알아냈다며 제가 모르는 부분을 성심성의껏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올라탄 한국의 고속버스에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은 실로 놀라울 만큼 깨끗했는데
현재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에 있던 쓰레기를 전부 바닥에 내동댕이치기 십상이었던 것과 달리 한국의 주변 경관은 네덜란드와 완전 달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깨끗한지 알 수 없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며 쓰레기통이 없는 이상한 광경을 보니 도대체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째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여행 오고 싶어 했는지 제 친구의 마음을 저는 뼈저리게 동감할 수 있었고 이처럼 놀라운 선진국에 오자고 친구가 말해주어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저마다 놀라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특히나 고층 건물은 이동할 때마다 최고 높이가 갱신되고 있었기에 과연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국가에 온 것인지 의심해야 했고 소설 속의 주인공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계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은 매우 빠르고 신속했는데 특히나 가장 빨랐던 것은 음식을 시킨 지 10분 만에 나오는 식당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한국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는 네덜란드인으로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까지 오면서 탑승하게 된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공간이 너무 많아 한국인들의 배려심을 10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분명히 우리 네덜란드에서도 이처럼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좌석을 시범적으로 운용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째서 불편을 감수하고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놓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고 오히려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 위에 신발을 올려놓곤 했기 때문에 이처럼 외국인을 배려해주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으면 이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있었고 모든 임산부와 노약자들이 마음 편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네덜란드인에게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밤이 늦기 전에 머물 곳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가까운 호텔이 눈에 띄어서 그 안으로 일단 들어갔고 머지않아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히터나 벽난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몸을 으슬으슬 떨기에 십상인 질병에 걸린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이런 곳에서 절대로 숙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째서 히터조차 없는 한국의 호텔이 대로변에 떡하니 있는지 생각하며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호텔 주인에게 어째서 이곳에 난방장치가 없는지 따지듯이 물어보았는데 이내 충격적인 말을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독자적인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에 들어가 신발을 벗고 있으면 따뜻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숙소 안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었냐면서 오히려 저희를 타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저희는 신발을 신고 안에 들어와 있었기에 정말로 미안하다고 했고 그제야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 한국의 따뜻함을 실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매우 놀라운 한국의 온돌 방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그대로 바닥에 누워 몇 번 얘기를 하다가 알게 모르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저희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째서 눕자마자 잠에 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느낌을 공유했고 수면제가 아래에서 올라오는지 제 친구는 한 번 아래를 쳐다보더니 바로 또다시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일어서 있었기에 친구와 달리 잠에 들지 않을 수 있었고 밖으로 나와 호텔의 조식을 먹었는데 혹시나 입맛에 맞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던 한식의 맛은 제 혀바닥을 온종일 자극시켜서 침이 마를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호텔에서 심각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돌아가야 할 네덜란드에서 목을 건조하게 하는 히터와 쓰레기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참아야 할지 걱정을 하다가 그 생각을 들은 제 친구는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내 인생은 끝난다며 걱정할 일이 너보다는 없겠다며 오히려 좋아하여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호텔 로비에서 한국인 아이가 목청이 떠나가라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아무도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한국인의 무신경함을 둘러보다가 뜻밖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울었고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다가오는 한국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한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다시 한번 한국인의 뛰어난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한국인 남성분이 아이를 조용히 시키라고 비난하기 위해 다가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인 남성분은 저명한 소아과 의사였고 어째서 아이가 우는지 정확히 진단한 뒤에 적절한 해결책을 적용하고 나서 품속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어 아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네덜란드인으로서 굉장한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희 네덜란드에서는 저런 식으로 다짜고짜 도와주러 오는 남자는 무조건 아이의 입에 초콜릿을 집어넣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질식시키기 직전까지 틀어막았다가 결국엔 유괴하고 마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저희는 짧은 경험만으로도 한국과 네덜란드의 차이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고 네덜란드로 돌아가기가 조금씩 꺼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돌아가 보니 제 친구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다가가 그만 일어나라고 했는데 자꾸만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저는 기겁을 하고 구급차를 부르려다 아직 닫지 않은 문틈으로 아까의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인 남성분은 제 친구에게 무슨 안 좋은 병이라도 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친구가 암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는데요. 한국인 남성분은 속이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가까운 데에 자기 병원이 있으니 한번 같이 가서 진단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인 남성을 따라갔고 검사를 진행해 보았는데 검사 결과는 머지않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은 절대 암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며 저희를 놀래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인 남성분은 암 조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코 암이 될 수 없는 겉모양만 암인 유사암일 뿐이니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5%의 확률로 암이 발현될 수 있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제 친구는 입이 쩍 벌어졌고 자신의 수명을 순식간에 늘려준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 너무나도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하며 품에 있던 약들을 전부 내다버렸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간혹 쓰레기 같은 돌팔이들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얘기하여 약 처방을 권유하고 항암 치료를 권유한다는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제 친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꾸만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의사가 권유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쁨과 눈물이 혼합된 채로 친구와 껴안았고 어째서 네덜란드 의사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장님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며 불신과 배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친절한 한국인 의사분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을 죽어서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네덜란드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호텔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네덜란드는 어째서 돈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마음을 제멋대로 현혹하고 학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다가 또다시 한국의 온돌 방식에 취해 스르르 눈을 감았고 거의 기절하는 수준까지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의 공원을 산책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편안한 광경에 그만 네덜란드를 향한 불신과 불편한 감정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네덜란드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점점 차오르는 불신과 불안함 때문에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전전긍긍하는 날이 다반사였고 빠른 시일 내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